72세 박정숙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았어. 아들 성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아온 이 집을, 손녀와 함께하는 이 일상을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께 차갑게 대하던 며느리 미라가 그날 뜻밖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한마디가 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정숙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3개월 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부터 가족들의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 미라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그 거리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 됐구나. 정숙은 10년 전 남편을 잃고 외아들 성민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손녀 지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나름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허리가 아파서 청소도 힘들고 요리도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할머니 도움이 필요 없었고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 전 침실에서 나오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좀 더 지켜보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들의 대답에 정숙은 안도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어머니 허리는 점점 더 안 좋아지실 텐데. 솔직히 우리 둘 다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모시기 힘들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현실적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알아, 나도 고민이야. 근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느리니까 제가 하는 게 낫겠죠.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민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는 요양원 팜플렛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됐다, 성민아. 알고 있어. 정숙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렇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너희도 살아야 하니까. 정숙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며느리 미라는 밥을 먹는 둥마는 계속 시어머니 눈치만 살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손녀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 괜찮아. 그럼 왜 밥을 안 드세요? 오늘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지우의 말에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라는 시선을 피하며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나중에 먹을게.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미라는 방에 들어와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래, 어디가 좋던? 정숙의 담담한 반응에 미라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화 안 나세요? 화는 왜 내니? 너희 말이 맞아. 내가 이제 너희한테 짐이지. 어머니, 괜찮아.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 남의 엄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정숙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회사를 조퇴하고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입소 가능하신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 오시면 돼요. 성민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어머니께는 아직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민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토요일로 날짜 잡았어. 이번 주 안에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 미라는 한참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미라는 15년 전 결혼할 때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게 자신을 맞이해 줬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출근하기 전에 정숙을 불렀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요양원 입소하시는 걸로 했어요. 그래, 알았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라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깨지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성민이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미라는 깨진 그릇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래야 해? 미라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민은 당황했어요. 평소 현실적이고 냉정하던 아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무슨 말이야? 우리 이미 결정한 거잖아.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 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정숙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살았던 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어린 성민을 안고 있는 사진,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 지우야. 할머니가 좀 정리하고 있어. 정리요? 왜요? 지우는 침대 위에 놓인 가방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지낼 거야. 어디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희한테 불편하잖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왜 불편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머니, 설마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지우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울지 마. 할머니도 힘들어. 그럼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할머니 보낼 거예요? 지우가 울면서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아빠, 할머니가 요양원 간다는데 정말이에요?
마침 퇴근한 성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야, 그건 아빠가 할머니를 요양원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우야,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지우의 따지는 목소리에 성민은 당황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아. 거짓말. 아빠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성민이 화를 내려는 순간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지우야, 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엄마도 찬성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내는 거? 지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우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문득 옆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우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애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뭐? 당신이 먼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잖아. 성민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잖아. 당신도 알잖아. 알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욱 조용했어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밥을 먹었고 성민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가 요양원에 미리 가봐야 할 게 있어서요. 같이 가실래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라. 정숙의 담담한 대답에 성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성민이 출근하고 지우가 학교 간 후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어요. 미라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15년 전 성민과 미라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정숙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기뻤는데 이제는 그 며느리가 자신을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미라였어요. 그래, 들어오렴. 미라는 방에 들어와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손에는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하세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며느리야. 내 마음 이해해. 어머니, 사실 엄마도 알아. 내가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 됐다는 거. 청소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그냥 방에서 누워만 있잖니.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니? 사실대로 말해. 내가 나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 다 알아. 그 순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울 것까지는 없잖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15년 전 기억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집살이도 낯선데 엄마까지 잃고.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시댁 어른들은 다들 며느리는 울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머님만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실컷 울어라 하셨잖아요. 정숙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친정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고 시댁 눈치만 보던 며느리의 모습을. 그리고 100일 때도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시어머님들은 다들 여자는 다 그런 거다라고만 하셨는데 어머님만은 매일 제 방에 와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우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도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댁에서는 아들 낳으라는 말만 하셨는데 어머님만은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낳았으면 됐다고 하시면서요.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어머님을 제가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제가 너무 비겁하고 나쁜 사람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니. 너희 부부가 둘 다 일하는데 나까지 돌보기는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미라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시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뭘 더 생각해? 이미 결정한 거잖아. 하지만 어머님은 당신이 처음에 요양원 알아보자고 한 거 잊었어? 성민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았습니다. 처음 제안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라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정숙이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난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10년간 살았던 이 공간의 구석구석이 눈에 담겼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지우의 방문. 모든 게 아쉬웠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성민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응, 다 됐어.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고 미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시고 가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다. 배가 안 고파서 너희나 먹어라. 정숙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10시에 출발해야 해요. 요양원에서 11시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성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가야 해요?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우야, 할머니는 가야 해. 너희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니.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지우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지우야, 그만해. 아빠 결정한 거야. 성민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효자도 아니에요. 할머니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해가 지금. 성민이 화를 내려는 순간 미라가 벌떡 일어섰어요. 여보.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뭐야? 어머님은 안 보내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제가 모시겠어요. 여기서, 우리 집에서.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미라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결정한 거잖아. 나는 동의 안 했어요. 당신이 먼저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잖아. 성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미라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야, 일어나. 괜찮아. 정숙이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해요. 미라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15년 전 우리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 말고 또 뭐가 있었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친정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가 사업 실패하시면서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성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한테 말 못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말해요. 게다가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친정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저는 갓 시집 온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께 울면서 다 털어놓았어요. 어머님이 유일하게 제 편이셨으니까요. 미라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방에 와서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던 그날을. 그리고 3일 뒤에 어머님이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뭐? 성민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때 내가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건 우리 며느리 친정 빚 갚는 돈이야.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알아라. 며느리가 시집와서 친정 걱정하면 안 되잖니라고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친정 빚을 다 갚았어요. 아버지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미라는 자신의 뺨을 쳤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어요. 며느리야, 그만해. 그건 옛날 일이야. 정숙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라는 남편을 다시 바라봤어요. 여보, 5년 전 내가 유방암 수술 받았을 때 기억나? 물론이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때도 어머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무슨 소리야? 수술비가 부족했잖아요.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1천만 원이 더 필요했는데.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조용히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성민은 완전히 몰랐던 일이었어요. 네. 며느리야, 이 돈으로 수술 잘 받아라. 우리 며느리는 꼭 건강해야 해라고 하시면서요. 정숙은 그날도 기억했어요. 며느리가 암 진단을 받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어머님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비밀로 했어요. 미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그 돈 어떻게 모으셨는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었어요. 어머님 노후 자금이었다고요. 어머니, 성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 어머님을 제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미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라도 보답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친정 엄마 생각하면서 정성껏 모실게요. 며느리야.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도 이제 알았죠?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미라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희생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저 요양원 이야기 꺼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가 비겁해서였어요. 미라는 고백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큰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멀리 계시면 제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아서. 미라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정면으로 마주할게요.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미라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해주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꽉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우도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고 성민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였어요. 아니다, 성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성민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요양원 입소는 취소됐어요. 대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회사에 말해서 시간 조정할게요. 미라가 말했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친딸같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 토요일 이후 이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며느리 미라였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세수 도와드릴게요. 매일 아침 미라는 시어머니 방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정숙의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라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제가 회사에 반찬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자꾸 회사 쉬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거 다 이해해 주세요. 미라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라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좋아지신대요. 다 내 덕분이야, 며느리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느리의 정성 덕분에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미라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미라는 정성껏 상을 차려 시어머니 방으로 들고 갔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우리 지우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머니, 주말에 같이 공원 산책 가요. 날씨도 좋고. 그래, 좋아. 할머니도 요즘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 있어. 성민도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며느리가 병원도 데려가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아니다, 성민아. 이제 내가 효자야. 성민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어요. 공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일요일 미라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에 가요. 아버지가 어머님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친정? 내가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버지가 어머님께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미라의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뭘 그러십니까? 사돈어른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빚.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라의 아버지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딸도 사돈어른 덕분에 살았습니다. 암 수술할 때 그 돈이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아닙니다. 다 가족인데요. 사돈어른 진짜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숙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동네에서 이 가족은 유명해졌어요. 저 집 며느리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요. 맞아요. 매일 아침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시장에서 좋은 재료만 골라서 사가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진짜 효부예요, 효부. 경로당 할머니들도 정숙을 부러워했어요. 순자 씨, 며느리 복 정말 많으시네요. 아이고, 제가 복이 많죠. 우리 며느리가 친딸보다 나아요. 정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미라가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조금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 왜? 어머니 방이 너무 좁잖아요. 더 넓고 좋은 데로 가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아니다. 여기도 충분히 좋아. 어머니,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미라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제 친정 엄마예요. 제가 친엄마 일찍 여의었지만 어머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15년 전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엄마를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이제부터 나한테 기대라고. 정숙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친정어머니 49제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가 자신의 방에 와서 울었던 날을. 그때부터 어머님은 제 진짜 엄마였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계셨고
아플 때마다 돌봐주셨고, 기쁠 때마다 함께 웃어주셨잖아요. 우리 며느리. 그런 엄마를 제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죠.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 역할 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우리 딸. 정숙도 며느리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지우도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어요. 할머니, 엄마, 저도 사랑해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성민도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아내 혼자 힘들게 하지 않고 제가 앞장서서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성민아. 우리 아들. 그날 밤 정숙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도 이제 진짜 효자가 됐어요. 정숙은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요양원 갈 뻔했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에요. 3개월 전만 해도 요양원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정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랑과 효심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친딸보다 더 큰 효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 모습을 본 아들도 변했어요. 진정한 효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연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애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연으로 또 만나요.